예,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울산 남구 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공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관성, 마지막으로는 트랜스포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공부했고 사법고시를 거쳐서 판사로서 처음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판사를 하게 됐고 또 그 생활의 습관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계속 남아 있는데요. 우리 사회 속에서 백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신분 상속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 계층 간 사다리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실 집권할 때 공정이라는 화두를 굉장히 크게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공정할 것이다, 정의로울 것이다, 평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그에서 막 박수를 쳤단 말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개 키워드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공정은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고 평등하기는커녕 더 높은 신분의 계층은 공고화되어져 있고 이런 형태로 정의가 실종되어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절망의 시대에 이게 M4 세대라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과정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역시 첫 번째 키워드는 공정이다. 정말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분야에 가든지 자기가 탑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부도 축적할 수 있고 사회적 명예와 지위도 가질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 그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난도 많이 받고 가장 신뢰성이 떨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정치인을 1번으로 꼽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사실 불행입니다. 저도 정치 몸담아 있지만 정말 죄송스럽고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요. 정치인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더라. 믿을 수 없는 존재더라.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하면 지킨다. 저는 이게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하면 지킨다. 이런 일관성을 좀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김기현이라도 좀 믿을 수 있는 놈이다. 제 같으면 그나마 그래 좀 믿을 만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 삶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신, 이런 트랜스포머, 막 변신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판사로 시작해서 변호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국회의원으로 갔다가 광역단체로 갔다가 다시 시장으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야당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야당 국회의원도 하고 또 여당 국회의원도 하고 양쪽을 다 넘나들면서 원내 수석부 대표도 하고 당 대변인도 하고 또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죠. 그러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현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동안의 그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처음부터 꿈꿔왔던 공정한 사회, 정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 역할을 위해서 트랜스포밍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 능력들을 한번 발휘해서 정말 원래 꿈꿨던 나의 정치적 목표, 소신을 한번 구현해보고 싶다, 실천해보고 싶다. 그래서 김기현은 잠재적 역량을 가진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국민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전 세계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인데 그 북한은 핵무기를 모장하고 있고 초대형 방사포와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온갖 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자칫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과 생존권, 자유권은 모두 다 박탈되겠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정치는 뭐 경제 문제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우선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 문제도 1차가 우리 생존에 가는 것이지만 또 2차는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많이 보장해드려서 거기에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경제적 부가 축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정치는 1번은 생존이다, 2번은 경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중에서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되어 있고요.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열악한 여건들에 있죠. 그런 분들의 권익을 신장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 문제를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이번 21대 국회는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출산 문제와 그 육아 보육 문제, 또 그 여성 인권 문제, 이거는 사실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입니다.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출산과 보육, 그리고 이게 이 여성들의 그 사회적 지위와 활동, 이게 경제적 활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도 좀 고쳐 나가서 가령 뭐 현재보다도 배우자의 그 출산 휴가를 좀 더 길게 보장해 드리고, 또 이게 난임의 경우에 난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치료 기간이 난임 치료의 기간을 지금 뭐 5일인가 이렇게 보장이 밖에 안 돼 있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적어도 몇십 일 정도로 늘려드리고, 그리고 이게 뭐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산의 유산의 경우에도 이 부분의 경우에도 사실은 훨씬 더 정상적인 출산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일정한 부분의 그 출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도 필요하고요. 다른 데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이런 분야에 우리가 좀 예산도 투입하고 정책적 역량도 좀 쏟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수고 많았지. 그 가운데 희망을 봤지, 그지? 희망 봤어.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김기현의 그 소신과 철학에 보조를 맞춰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는 분들 많이 발견했잖아. 거기에 희망을 봤잖아, 그지? 이제 그 희망을 바탕으로, 그 가지고 있는 열정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열심히 좀 뛰어봐.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해하는 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냐? 기현아, 네가 잘할 걸 난 기대한다.